2026년 8월 15일 박동창의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스러시 채식과 신선한 먹거리 그리고 맨발 걷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가로 2025년 9월 15일자 아침 편지 앵콜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해 한 카페의 건강 전도사이신 정도령님이 너무나 심각하다. 20에서 40대 대장암 증가율이라는 경고의 글을 올리시고 자신이 청계천 자전거 여행을 하시면서 준비해 가신 건강한 점심 식단에 참치 캔이 포함되어 있어 깜짝 싶었습니다. 맨발 걷기와 섭생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가능한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맨발 걷기와 건강한 섭생의 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캔 음식은 정말 피해야 할 요인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최근 발간된 졸조 가로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가로의 증언편 제1 앞에 올려진 소명님의 유방암과 친구처럼 살아온 30년의 특별한 이야기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 글에는 단순히 채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넘는 소명님만의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래 몇 가지 말씀 더 보태고자 합니다. 우선 소명님은 27년 전 채식을 중시한 혁명적인 생활 태도의 변화 이외에도 캔 음식 대신 과일을 먹었고 늘 식사 준비하기가 귀찮다 하니 외식과 인스턴트를 즐겼던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매사에 의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채식을 하고 일체의 화학적인 것을 거부한 결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캔 음료, 인스턴트 음식 등 일체의 화학적인 것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관련하여 지난날 저에게 잊지 못하는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1990년대 중반 헝가리에서 현지 헝가리 대우은행의 영업을 총괄하고 있을 때 저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주시고 은행의 모든 영업을 다 맡기셨던 고 이종한 은행장님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모처럼 사모님과 함께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 같이 가족 여행을 하시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기 며칠 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통증이 느껴진다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다시 헝가리 병원의 의료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병원을 우선 가보실 것을 권해드렸으나 며칠 후면 미국을 가니 문제가 있으면 미국의 병원을 가시겠다며 며칠 통증을 참으신 후 결국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떠나시기 직전 저에게 항상 건강 조심하라고 따뜻한 말씀으로 따로 인사를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생에서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신 말씀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 고인께서는 미국에 도착하셔서도 복통이 계속되셨지만 약 일주일 이상을 자동차 여행을 하신 후 결국 어쩔 수 없이 찾은 미국의 한 병원에서 즉각 위암 수술을 결정하시게 되었고 그로부터 불과 2주 후에 영원히 돌아오시지 못할 길로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렸지만 고인의 그 따스하셨던 인품이 문내 다시 그리워지는군요. 그런데 돌이켜보며 당시 60대 초반의 고인께서 갑자기 위암으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는 당시 곰곰 생각한 끝에 중요한 한 가지의 원인을 찾아내었습니다. 바로 고인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통조림 음식이었습니다. 과거 잘못 먹던 시절에 미군에서 흘러나온 칸수메라는 통조림된 과일과 생선, 육류 등이 우리들의 선망의 대상이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당시 헝가리에도 물자가 부족하였기에 수시로 비엔나 등으로 나가셔서 통조림 캔을 사 모으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고인의 댁을 방문하며 지하 방 사면
벽에 가득 저장해 놓으셨던 각종 미국 또는 각국 유럽의 통조림을 구경시켜 주시고는 그중 맛있는 캔을 골라 그 자리에서 따서 나눠 주시곤 하셨었거든요. 그 통조림 음식들이 결국 고인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위암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캔 속에 저장된 과일이나 음식이 산패되어 몸을 해롭게 하는 지방산 등이 생성되어 있고 그것이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 소명님의 말씀대로 캔 음료, 인스턴트 음식 등 일체의 화학적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 외에 일체의 통조림된 음식 역시 거부해야 된다는 통찰에 이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체의 통조림된 캔 음식, 패스트푸드 등을 거부하고 언제든 신선한 과일, 야채, 음식과 프레시 주스를 계절에 맞게 골라서 먹고 청량 음료 대신 질 좋은 신선한 생수를 마시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소명님은 채식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1년 6개월 정도 그를 실천하던 중 닥친 유방암 초기 상황의 검진 결과에 단호한 태도로 임하셨음이 눈에 띕니다. 암의 선고를 받고도 한마디로 나는 이제 죽었다는 생각으로 의기소침해지신 것이 아니라 만약 지난 1년 6개월 채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나는 지금쯤 유방암 말기로 판정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채식을 계속하면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신 것이었습니다. 과거 2001년 저를 맨발 걷기에 눈뜨게 해주신 간암 말기에 임파선 암 폐암까지 온몸에 암이 번졌던 청계산 이주선 씨의 경우도 암과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좋은 체력 덕분이었다며 피눈물을 쏟으면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암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라고 결론 지었던 내용과도 그대로 일치합니다. 바로 소명님도 그러한 암의 치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그를 실천하는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닥쳐온 유방암을 극복해내신 것입니다. 여기 이 소명님의 이야기에 더 나아가 최근 영민님, 미숙님은 물론 열례님, 순례님, 병목님, 금대산 박성태 교수님, 김해의 박은영님, 고성의 이정휘님, 고양의 서병수님 등께서 그 어려운 암으로부터 치유되시도록 전기를 마련해 주신 매일매일의 하루 3회 3에서 5시간의 맨발 걷기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이에 지금 현재 각종 암과 투병하고 계시는 저희 몇몇 회원님들은 물론 전국에 계시는 암 한우 여러분들께서도 위 소명님 글로 이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기와 신념을 가지시고 채식과 신선한 먹거리 그리고 맨발 걷기로 머지않은 날 멋진 치유의 증언들을 응변하실 수 있는 멋진 날들이 각각 도래하시길 우리 모두 힘차게 응원하고 같이 동행합니다. 한편 지난해 속초에서 증언을 들은 현지 주민과 서울에서 같이 내려간 회원님의 증언들을 유튜브에 맨발 걷기 치유 사례 792.2년 전 허리 무릎 수술을 앞두고 죽기 살기 각오로 맨발 걷기를 시작 2년 만에 통증 거의 없이 날다람쥐처럼 건강한 삶을 스러시 허금녀 가로 64 속초 가로와 맨발 걷기 치유 사례 793 고지혈 고혈당 협심증 엘레베스트 트레킹 중단 후 맨발 1년 모두 정상되어 이제 엘리베스트 안 가면 이상 비염 안구 건조증 치유의 숙명까지 유수월 가로 67 가로로 올려드렸으니 경청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대모산에서의 저의 강연 박동창의 맨발 강의 366. 맨발 걷기 세상엔 난치 불치병이 없어요. 다 같이 죽기 살기 맨발해 모든 질병과 노화로부터 예방되고 치유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가 많은 사람들의 청취가 이어지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열심히 실천해 나가시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